우리의 뇌는 생각보다 쉽게 현실을 의심합니다. 아주 작은 단서 하나만으로도요. TV의 프레임, 이 물리적인 경계선이 바로 그 단서입니다. 뇌에서 이것이 진짜가 아니야라고 끊임없이 속삭이는 감옥이죠. 하지만 그 경계가 사라지고 시야가 온전히 빛으로 채워지는 순간 뇌는 현실과 가상의 구분을 포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로 만든 지각적 몰입감의 시작입니다. 이 기술은 당신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줄 겁니다. 안녕하세요. 일상 사용 중심으로 IT 기기를 리뷰하는 메이슨입니다. 즐길 수 있는 컨텐츠가 점점 많아지고 이걸 시청할 수 있는 기기의 종류도 더 많아지고 있어요. 어쩌면 이제 TV보다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콘텐츠를 시청하는 게 주류가 된 것 같은데요. 그래도 각 잡고 더 큰 화면으로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하고 싶기도 하고 모두 복붙해놓은 것 같은 큰 TV가 있는 거실에 실증이 나기도 해요. 저도 그랬어요. 모두가 똑같은 거실 인테리어를 하기 싫었고 극장을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편안하게 대형 화면으로 영화를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2년 전에 거실에 있는 TV를 지우고 빔 프로젝트를 설치했어요. 공중에 달아서 사용하는 건 설치가 어렵고 이사에도 자유롭지 않아서 이동이 자유로운 초단 초점 프로젝트를 선택했어요. 제가 구매한 제품은 초단 초점 렌즈를 가진 뷰소닉 X1000이란 제품이에요. 스크린은 이런 전동 스크린을 구매하려고 했는데 합리적인 가격이 아니라서 미루다가 아직도 구매하지 않았는데요. 스크린이 없더라도 괜찮았기 때문이에요. 이제 3년째 사용 중인데요. 제가 10년 동안 구매한 제품 중에 가장 잘 샀다고 생각한 기기예요. 뷰소닉 X1000 제품을 리뷰하는 게 아니라 빔 프로젝트가 일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해 오늘 이야기해 볼게요. 앞서 우리는 프레임이라는 감옥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그렇다면 기술은 어떻게 이 감옥의 벽을 허물고 우리의 뇌를 속여 완벽한 몰입감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원리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우리의 뇌는 세상을 인식할 때 끊임없이 단서를 찾고 해석을 해요.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단서가 바로 경계선이에요. TV의 베젤, 다시 말해서 검은 테두리는 단순한 플라스틱 마감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뇌에서 자 여기까지가 스크린이고 이 너머는 현실 세계라는 것을 알려주는 아주 강력한 인지적 분리 신호예요. 인지심리학적으로 인간의 시각 시스템은 물체의 외곽선을 파악해서 공간과 사물을 분리해요. 베젤은 외곽선을 물리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의 뇌는 화면 속 이미지를 창문 너머 풍경처럼 인식을 하게 돼요. 아무리 화면이 밝고 선명해도 우리는 결코 그 창문을 넘어갈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뇌가 이미 저건 액자 속 그림이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베젤이 몰입을 방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바로 크기예요. 화면이 시야를 가득 채울 만큼 커진다면 베젤이라는 경계선이 주변 시야 밖으로 밀려나서 인식되지 않을 거라는 가정인 거죠. 이론적으로는 100인치가 넘으면 가능해요. 하지만 기술 방식의 차이가 극명한 결과 차이를 만들어내요. 현재 TV의 주류인 LED 방식, 정확하게는 LCD 기반의 TV들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 TV들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LCD 패널 뒤에 백라이트 유닛이라는 거대한 광원을 둬서 화면을 밝히게 돼요. 어두운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로컬 디밍 기술로 백라이트를 부분적으로 끄지만 빛은 미세하게 새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빛샘 현상이 바로 블루밍 또는 할로 현상이라고 불러요. 밝은 피사체 주변으로 빛 번짐과 후광처럼 나타나는 걸 말해요. 작은 화면에서는 크게 거슬리지 않던 이 현상은 100인치가 넘는 거대한 화면, 특히 어두운 방에서 우주나 심해를 배경으로 하는 콘텐츠를 볼 땐 더 심하게 느낄 수 있어요. 완벽해야 할 검은색이 희미하게 빛나면서 우리의 뇌는 거대한 사각형 스크린의 존재를 명확하게 인식하게 돼요. 결국 베젤이라는 물리적인 경계는 지웠지만 빛이라는 새로운 경계에 갇히게 되는 셈이죠. 그런데 OLED 패널은 달라요. OLED 패널은 자발광 소자라고 백라이트 없이 픽셀 하나하나가 스스로 빛을 켜고 꺼요. 검은색을 표현할 때 해당 픽셀을 그냥 꺼버리면 그만인 거죠. 그 결과는 완전한 블랙 표현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문제는 OLED가 진정한 몰입감을 줄 수 있지만 100인치에 근접한 OLED TV는 아직까지 너무 비싼 게 문제예요. 뇌를 속이는 완벽한 몰입감의 정점에는 정밀한 물리학과 인지과학의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은 절대적인 화면 크기가 아니라 시청자의 눈과 스크린이 만들어내는 상대적인 각도, 바로 시야각이에요. 우리의 뇌는 시야각을 통해 공간 규모를 판단하고 현실감을 인지해요. 영화기술자협회 SMPTE와 영화 사운드 인식 시스템인 THX와 같은 기관들이 몰입감의 기준으로 특정 시야각을 제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SMPT30은 뇌가 이미지를 단순한 정보에서 공간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인지적 인계점이고요. THX36은 감독이 의도한 영화적 경험, 즉
연출된 현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시네마틱한 몰입점이에요. 이 원리는 뇌의 시각 처리 방식과 직결되는데요. 좁은 시야각은 이미지를 중심에 가둬서 뇌가 주변 현실 세계와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이것은 가짜라고 판단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시야각이 넓어져서 공간감과 움직임 감지에 무감각해지면 뇌는 외부 현실 세계로부터 들어오는 시각 정보를 차단당해요. 이때 뇌는 생존을 위해 시야를 가득 채운 이미지 정보를 현재 내가 속한 환경으로 격상시켜서 해석하는데요. 이게 바로 존재감, 즉 지각적 몰입감의 본질이에요. 그렇다면 이 이론을 바탕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디스플레이들이 각기 다른 수준의 몰입감을 제공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거리를 요구하는지 구체적인 수치를 알아볼게요. 몰입감의 단계를 세 가지 레벨로 나눠서 계산할 수 있는데요. 레벨 1은 개인적 몰입이라고 불리는 SMPT 30도인데 콘텐츠에 집중하면서 정보를 습득하기에 최적화된 거리로 스마트폰, 태블릿, 모니터에 해당돼요. 레벨 2는 시네마틱 몰입인 36도로 영화관과 유사한 경험을 제공하는 표준 홈 시네마 거리인데요. TV나 프로젝터가 여기에 해당돼요. 레벨 3는 압도적인 몰입으로 40도 이상을 말하는데요. 시야를 가득 채워 현실감을 극대화하는 거리로서 IMAX 상영관이나 프로젝트가 또 여기에 포함이 돼요. 화면의 표를 보시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자주 접하는 기기의 시야각에 대해서 정리해놨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 데이터는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주는데 8인치에서 16인치 사이의 개인용 기계를 보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얼굴 가까이 가져와서 영상을 보는 행위는 부족한 화면 크기를 극복하고 최소한의 몰입감인 30도를 확보하려는 본능적인 행동인 거예요. 27인치와 32인치 모니터의 경우 일반적인 책상 앞에서 1m 내외의 거리를 두고 사용할 때 자연스럽게 30도를 넘어 36도에 근접하는 시야각을 제공해요. 이는 게임이나 전문적인 작업에서 높은 집중도를 발휘하는 이유인 거죠. 문제는 거실 TV예요.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아파트 거실의 소파와 TV 사이 거리는 약 3m 내외예요. 이 거리에서 가장 대중적인 65인치 TV는 시네마틱한 몰입의 기준인 36도에 도달하지 못하고 겨우 개인적 몰입 기준인 30도를 만족시켜요. 75인치나 85인치 같은 대형 TV를 구비해야 비로소 시네마틱한 몰입 환경이 구축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대부분의 가정에서 영화적 몰입 경험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던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프로젝터의 본질적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돼요. 프로젝트는 이 크기와 거리의 방정식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100인치를 넘어 140인치 같은 사용자가 원하는 시야각을 자유자재로 구현하기 때문에 거실 소파에 앉은 상태로 언제든지 압도적인 몰입의 영역에 우리를 이끌어주기 때문이에요. 크기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 이게 바로 뇌를 속이는 가장 간단하고도 완벽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결국 프로젝트를 선택하는 게 합리적인 거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프로젝트에 대해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계실 건데요. 프로젝트는 불편하고 화질이 별로라는 선입견이에요. 과거의 프로젝터는 순 램프 광원을 사용하는 초기 DLP나 3LCD 프로젝트들은 태생적인 경계가 명확했어요. 절대적인 밝기가 낮아서 암막 환경이 강제됐고 램프 예열과 냉각에 긴 시간이 필요했어요. 특히 단일칩 DLP 방식의 경우 고속으로 회전하는 컬러 힐이라는 부품 때문에 색을 분리해서 보여졌거든요. 이 때문에 일부 사용자 들 화면에서 순간적으로 무지개의 빛을 띠는 무지개 현상을 경험해야만 했어요. 여기에 또 우잉하고 돌아가는 펜 소음이라는 청각적 경계까지 명확했거든요. 하지만 현재 레이저 프로젝터는 이 모든 경계를 허물었어요. 핵심은 광원의 혁신이에요. 특히 세 개의 개별 레이저 RGB를 사용하는 3채널 레이저 광원 기술은 프로젝터 기술의 완전한 세대 교체를 알렸어요. 이 기술은 컬러힐 자체를 제거해서 무지개 현상을 원천적으로 차단했고 순 램프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밝기와 2만 시간이 넘는 긴 수명을 확보했어요. 무엇보다 색 표현력이 높아졌는데 현재 디스플레이 기술의 최종 목표라고 불리는 색 재현율 표준 BT2020 영역에 도달했어요. 이건 현재 주력 표준인 DCI P3를 아득히 뛰어넘는 인간의 눈이 인식하는 거의 모든 색을 표현하는 수준이에요. 이론적으로는 OLED TV조차 완벽히 구현하기 힘든 수준의 압도적인 색 표현력인 거죠. 일반 TV는 스스로 빛을 내는 직사광 방식이라 우리는 어둠 속에서 거대한 전구를 직접 쳐다보는 것과 같아요. 근데 프로젝터는 스크린이나 벽에 빛을 반사시키는 반사광 방식이라 우리가 자연 속에서 사물을 인식하는 방식과 동일해서 장시간 시청에도 눈에 가해지는 피로도가 압도적으로 좋다는 장점도 있어요. 그런데 프로젝터는 피할 수 없는 단점이 있죠. 레이저 광원으로 밝기가 비약적으로 향상됐지만 프로젝터의 100% 성능을 끌어내기 위해선 완벽한 암막 환경이 필요해서 낮 시간대나 조명에 있을 땐 잘 보이지가 않아요. 이 부분만 해결할 수 있다면 확실히 프로젝터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뷰소닉 X1000을 거실에 두고 사용하고 있어요. 낮 시간대는 거의 집에 없다 보니 저녁에만 사용하고 있고 스크린 없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프로젝트를 사용할 땐 스크린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꼭 그렇진 않더라고요. 저의 원래 계획은 이 아래에서 스크린이 올라오는 전동식 스크린을 구매하라고 했는데 가격이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했고 제품도 정말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켜보자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3년째 접어들었는데요. 저희 집 거실 벽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흰 벽지가 아니고 이렇게 무늬가 있는 대리석이거든요. 그런데도 저녁에 사용하면 이렇게 충분히 만족할 만한 화질로 시청할 수 있더라고요. 하얀 벽이나 벽지라면 확실히 더 잘 보일 것 같긴 해도 전 이 정도만 돼도 시청하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콘텐츠를 볼 때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사운드죠. 이 뷰소닉 X1000은 하만카돈의 사운드바를 탑재해서 굉장히 좋은 소리를 들려주는데요. 사운드바임에도 불구하고 사운드 분리나 공간감까지 잘 살려줘서 음악을 듣기 위한 스피커라도 손색이 없어요. 근데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죠. 커다란 화면을 가지면 내 머리 뒤나 옆에서 숭숭 지나가는 입체적인 소리가 듣고 싶게 돼요. 그래서 삼성 11.1.4인치 홈시어터까지 구축하니까 정말 영화관 같은 몰입감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조금 부족하다 싶었던 게 역시 소리 때문이었어요. 이 기기 자체에서 지원되는 앱도 있고 나름 앱스토어가 있지만 성능 자체가 만족스럽지 않았고 자체 프로그램은 기기 자체에 부하만 주는 거라고 판단하고 애플 TV를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아이패드 프로 13인치와 얼마나 크기가 차이 나는지 입체적인 소리는 또 어떻게 들리는지 제가 직접 사용하는 환경을 보여드릴게요. 이번 영상은 몰입감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뇌과학과 프로젝터에 대해 알아봤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최고의 영상 경험은 영화관이라는 공적 공간에 존재했어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수많은 타인과 함께 스크린을 공유한 거죠. 콘텐츠 선택권은 우리에게 없었고 우리는 사실 거대한 시스템이 제공하는 경험을 수동적으로 소비한 거예요. 하지만 OTT 서비스의 등장은 이 모든 걸 바꿔놨어요. 영화관의 시공간적 제약을 무너뜨리고 영상 경험의 중심을 지극히 사적인 공간, 즉 우리 집으로 옮겨왔어요. 우리는 더 이상 수동적인 관객의 입장이 아니에요. 수만 편의 콘텐츠 속에서 자신의 취향과 기분에 맞는 것을 직접 선택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은 항상 거실에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던 가전제품이자 가구였던 TV의 역할을 변화시켰어요. 단순한 디스플레이 가전제품이 아니라 나의 공간에서만큼은 가장 완벽한 현실 도피를 하고 싶어하는 현대인의 깊은 욕망의 도구가 된 거예요. 우리는 어떤 디스플레이를 선택하냐는 단순한 기술이나 제품을 고르는 행위가 아니라 나의 공간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경험으로 채울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 된 거예요. 현실과 가상 사이에 명확한 선을 그는 창문을 그대로 두실 건지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으로 나아갈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일상사용 중심으로 IT 기기를 리뷰하는 메이슨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